자, 오늘은 20년 9월 모의고사 고1 거 두 번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4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29번부터 시작해서 6개 29, 30, 31, 32, 33, 34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hough it is obvious. 자, 비록 이게 명백하대요. 이제 뭐가 명백한지 한번 봐보죠. 자, 비록 명백하답니다. It is obvious. 한데 이 뭐가 명백한지 지금 안 나와 있죠? 가주어고 진짜 뭐가 명백한지에 대한 진짜 내용은 대디아서부터 나오겠죠. 자, 뭐가 명백하냐?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is its visual appearance. 뭐 음식의 시각적 외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주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의 비주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부가 이 음식의 비주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인 게 뭐 분명하다. 다시 말해 뭐 겉에가 이제 이쁘면 평가가 좀 좋다. 뭐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it is perhaps surprising. surprising. 놀라움을 준대요. 우리가 감정분사의 경우는 감정분사 수업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사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 이 분사를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쓴 동형사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개념이 있고 이러한 감정에 이입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감정을 유발하는 거는 ing를 붙여 쓰고 감정에 이입되는 건 우리가 pp를 과거 분사를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행과 그쵸 능동을 나타내는 ing 동형사를 ing를 우린 동형사 이렇게 말을 했고 자 그다음에 과거와 그렇죠 완료 그러니까 완료와 그렇죠 뭔가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형사를 우리는 pp 과거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surprising은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놀라움을 유발하는 것인 건지 그것이 놀라움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가주어가 쓰여 있고 진주어가 how서부터 지금 등장을 해 있습니다.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taste and smell. 자, 시각적인 인풋, 입력 정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override taste and smell. 맛과 향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override 우선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이래요.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to correctly identify fruit flavored drinks. 그렇죠? 자, 사람들은요, find it very difficult. 참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뭐가 어렵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it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 it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it이 가주어, 가주어가 아니고 지금 가목적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가목적어고 뒤쪽에 나와 있는 to가 진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매우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게 뭐가 힘드냐? Correctly, 완전히 정확하게 identified fruit flavored drinks. 자, 과일 향이 나는 이 음료를 식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identify는 뭐 됐고요. 자, fruit flavored drink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일 향이 나는 우리가 보통 착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일의 풍미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위쪽에 분리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이 쓰여져 있기는 한데요. 분리부정사라는 문법은 뭐 우리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 문법이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부정사를 이 시점에서 별도로 공부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분리부정사라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투부정사 안쪽에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걸 분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문법 설명은 그런가 보다 하세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 파악하는데 최대한 포커스를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 the color is wrong, 색깔이 좀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색깔 매치가 좀 달리 되어 있다면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내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orange drink,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인데 that is colored green,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인 오렌지 주스, 그렇죠? 이 얘기하니까 그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그 까만색 레몬 맛, 그것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나는데 까만색이라서 뭐 솔직히 네 이게 레몬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손이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레몬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다라는 걸 들어야지만 레몬 맛이 나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록색의 모양을 띠고 있는 오렌지 주스라면 우리가 이걸 무슨 맛인지 어떠한 건지 그 플레이버를 맞추기 힘들다라는 게 2번 내용이 되겠어요.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the expensive of wine tasters. 자, 아마 훨씬 더 놀라운 게 있는데 is the experience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뭐 주어가 나오고 is 나오고 형용사 나왔다 이러면은 뭐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반대로 쓰여져 있는 경우는요 is를 중심으로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가 위치를 바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뭐 여기서처럼 뭐 강조를 위에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둘의 순서를 바꿔서도 쓴다. 매번 말하지만 비동사 자체는 연결 동사라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보통 주어와 주격 보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연결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의 순서를 그저 바꿔놨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triking,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 하면은 the experience of a wine taster. 자, 이 와인 감별사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건 더 놀랍다 이거야. One study of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영어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University 뭐 아무튼 여기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of wine and wine making, 그렇죠?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 대학교 학생들의 한 연구에 따르면 revealed 어떤 내용을 밝혀지냐면 they choose tasting notes, 뭔가 시음표라는 것을 선택을 한답니다. appropriate for red wines. red wine, 그쵸? 적포도주에 appropriate, 적절한 테이스팅 노트, 시음표라는 것을 그들이 선택을 한대요. such as prune and chocolate. 예를 들어서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와인에 전혀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이렇게 막 딱 해석하기가 참 뭐하기는 한데 이 대학교의 학생들이 와인과 와인 메이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가 네디아라는 거를 알려준대. 그게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렇죠? 이 시음표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시음표냐 하면 appropriate for red wine. 레드 와인용 시음표를 선택을 한다는 거야. 즉 레드 와인을 뭔가 감별하는 게 있나 봐요. 레드 와인을 감별하는데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such as 예를 들어 prune and chocolate,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레드 와인에 적합한 어떤 시음표를 받는데요. 이게 자두가 왜 나오는지 솔직히 전혀 관심이 없는 분야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such as prune and chocolate과 같은 레드 와인이 아니고
이런 것과 같은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 테이스팅 노트하고 서치 에즈가 어느 테이스팅 노트에 대한 예시로 지금 자두와 초콜릿이 등장을 한 거고 얘네들이 뭐 어떤 특정한 시음표를 갖는데 이게 적포도주에 적합한 시음표인가 봐요. 그러면 이걸 왜 고르느냐? 언제 고르냐? When they were given white wine colored with red dye. 빨간색으로 염색이 된, 그렇죠? 빨간색 색소로 염색이 된, 즉 색깔이 바뀐 이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요, 화이트 와인에 대한 시음표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자두나 초콜릿과 같은 그쵸?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 요 글만 봤을 땐 얘네들이요 지금 적포도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백포도주인데 빨갛게 색소가 들어간 적포도주를 받았더니 사람들이 적포도주하고 백포도주하고 맛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맛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적포도주에 해당하는 시음표를 고르더라.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s 아주 숙련된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이 were similar tricked 비슷하게 속임수를 당했어요. Into thinking that white wine 샤도나이 뭐 아무튼 백포도주인 샤도나이라고 하는 백포도주가 있는데 was in fact a red wine. 그쵸? 자, 실은 그쵸? 이게 레드 와인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trick into into 뒤에 있는 걸로 속였는데 into 뒤에 뭐가 있냐면 생각하도록 속인 거예요. 백포도주인 샤도나이를 실제로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속였대. When it had been colored with a red dye. 빨간색 색소로 이거의 색깔을 바꿨을 때 얘네들이 이게 적포도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비슷하게 속였다 이 말이네요. 사실상 이 레드 테이스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 그 앞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이번 수업부터 사실상 예시가 계속 들려 나오네요.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맛을 선택하게 된다는 예시가 지금 주르륵 달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음식에 대한 시각적 감각의 우세함. 다시 말해 시각적 감각이 음식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거고 1번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문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번 이후서부터는 사실상 거의 그것에 대한 예만 나와 있는 상태고 3번서부터는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소재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레드 와인을 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도 그렇고 뉴질랜드의 숙련된 와인 전문가들도 레드 와인을 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다 화이트 와인을 받았는데 얘네들이 빨갛게 색소를 타서 빨갛게 색깔이 바뀌어 있는 화이트 와인을 받은 거죠. 화이트 와인을 받아서 그거를 먹고서 났더니 생각하기에 이게 다 적포도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내용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내용 일치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30번 Social connection are so essential. 자, so가 나와 있어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필수적이야.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우리의 웰빙과 생존을 위해서 이 사회적 관계라는 건 정말 필수적이라 대이하가 벌어진대요.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대디하예요. W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to build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그렇죠?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so가 등장을 하고 that이 등장을 해서 so 앞쪽에 원인이 나오고 that 뒤쪽에 결과가 나오는 so that 구문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social connection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야.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2번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And often we do both at the same time. Take gossip.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operate, 협력하고요. and compete, 경쟁을 하는 걸 동시에 한대요. 즉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한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게 나와 있죠. simultaneously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다는데 네, 일단 내용부터 파악하세요. 자, take gossip. 자, 우리 gossip, 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문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자. Through gossip, gossip을 통해서 we bond with our friends. 우리는 친구들과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bond, 유대를 강화할 수 있어요. sympathize, 그죠? 뭐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이야. sharing interest detail, 그죠?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 interesting한 디테일들을 sharing하면서 친구들과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죠. But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we are creating potential enemy in the target of our gossip. 자, 우리들의 gossip의 타겟이 될 만한 포텐셜한 잠재적인 적들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gossip이라는 걸 통해서 친구들끼리 누군가의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흥미를 돋궈줄 어떤 특정한 세부사항을 공유한 채 그 대상을 흉보고 그 대상에 대한 gossip, 소문을 퍼뜨리면서 우리끼리의 유대는 강화되지만 겉으로 이 가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우리는 적이 되는 거죠. 잠재적인 적이 되는 거죠. Or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예를 들어서 뭐 라이벌의 그렇죠? holiday party 했으니까 뭐라 할까요? 그냥 일요일 날 하는 파티 그 정도 합시다. 뭐 그렇죠? 우린 이런 거 안 하니까요. 그죠? 라이벌이 일요일 날 개최한 파티 where people compete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 자,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알아보기 위해서 글쎄요. 그냥 이걸 생각을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보냐면 라이벌의 휴일 파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where people compete. 사람들이 경쟁을 한대요.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 누가 이 파티에 참여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쟁을 하는 그러한 라이벌의 홀리데이 파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솔직히 홀리데이 파티 뭐 이런 거 해보질 않으니까 뭔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그다음에 C에 간접 목적어 간접 의문문으로 who will attend their party라는 표현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어순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간접 의문문은 어순 문제이기 때문에 어순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죠. We can see this tension in social media as people compete for most friends and followers. 우리는요, 그쵸? Can see this. 이걸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건 이 위에 5번 지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를 볼 수도 있어. 그쵸? This tension. this가 아니네요. This tension이네요. 이러한 텐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러한 텐션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런 긴장감을 소셜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as people. 사람들이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가장 많은 친구들과 그쵸? 팔로워들을 두고 경쟁을 할 때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긴장 관계를 볼 수가 있다. 자, at the same time 하면서 지금 5번과 6번에서 쭉 흐트르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Competitive exclusion can also generate cooperation. 경쟁적 배제는요, 협력 또한 만들어낸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면서 뭔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자, 요 말 잘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경쟁적 배제는 그쵸? 협력 또한 만들어냅니다.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밑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High School Social Club and Country Club 뭐 예를 들어서 고교 친목 동아리나 Country Club 같은 것들은 use this formula for great effect. 그쵸?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자, 무엇을 통해서냐 하면은 selective inclusion이니까 선택적 포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택적 포함과 아니면 그러한 배제를 통한 거래요. that 이쪽저쪽 이렇게 돼 있죠. it that 사이에 지금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가 아닌 그 외의 품사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건 it that 진주어 가주어가 아니라 뭐로 보셔야 됩니까? it that 강조로 봐야 되겠죠. 자, it that 강조는 it that을 지우면 해석이 수월해요.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선택적 포함과 선택적 배제를 통해서 그들은 생성을 합니다. 뭘 생성하냐면 loyalty, 충성심과 and lasting social bond, 지속적인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을 지금 지문 자체가 두 파트로 지금 나뉘어 있는데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생존과 웰빙을 위해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협력과 경쟁을 해야 돼. 라는 이 말을 1번에서 한 이후에 뒤쪽에 이 6번, 7번에 가서요. 7번에 가서 같은 소리를 거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2번서부터는 그쵸?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십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라이벌 그렇죠. 뭔가 라이벌 관계의 휴일 파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우리가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경쟁적 배제 또한 협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하이스쿨 소셜 클럽과 컨트리 클럽이 효과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이러한 선택적 포함과 선택적 배제가 충성심과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7번에서 살짝 정리된 문장을 가지고 8, 9번에 내용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7번 문장 자체의 위치. 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혹은 요 문장을 배제했을 때 얘를 이 안에다가 생각해서 써놓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 요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내용이 이게 문장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저 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장 지금 7번과 1번 문장 중요한 파트들 다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복습해 보시면 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31번. A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 of September 11th. 그렇죠?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10주년 기념 추모일이 다가오면서 자, 9월 11일과 관련된, 즉 9.11 사태와 관련된 미디어 스토리즈가 picked in the days, 그쵸? immediately surrounding the anniversary date, 그쵸? 자, 추모일 바로 전후에, 그쵸? anniversary date의 surrounding이니까 바로 그 앞뒤로 해갖고 immediately 아주 급격하게 pick in the days, 그날에 절정에 이르렀고 and then dropped off
줄어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rapidly 아주 급격하게 in the weeks thereafter. 그러고 난 직후서부터 그렇죠? 몇 주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9.11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와 영상들이 9.11을 전후해서 9월 10일, 9월 12일 이렇게 전후해서 막 증가를 했다가 그렇죠?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급격하게 방송 내용이 줄어들더라 이 말이죠. 자, surveys conducted during those times. 이 시기에 조사된 survey들이 ask citizens,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To choose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from the past 70 years. 지난 70년 동안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아주 특별히 중요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고르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죠? 이 서베이가 2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자, 2주 전에. 그렇죠? 2주 전에. 자, 2주 전에 이 anniversary가 있기 2주 전에는 before the media blitz begin. 그렇죠? 자, 미디어의 그렇죠? blitz. 대선전이 그렇죠?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약 30% of respondents, 그러니까 응답자의 약 30%가 named 911을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즉 다시 말해 요 내용 지금 정리해 보면 자, 9월 11일이 되기 전에 2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월 11일이다. 911 2주 전이니까 대충 8월 31일쯤 이 조사를 시작을 하면 거의 응답자의 30%가 911을 언급을 하더라. But anniversary draws closer and the media treatment intensified. 그렇죠? anniversary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media treatment가 intensified. 뭔가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 survey respondents 더 많은 응답자들이요. 그렇죠? started identifying 911 in increasing numbers. 엄청난 수로 911을 그렇죠?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to a high of 65%. 이게 65%에 이르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기 전까지 한 30% 정도가 911이 되게 중요해요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9월 11일에 접근해 갈수록 이게 정말 계속해서 증가해서 나중에 65%에 이르는 사람들이 911 되게 중요하다. 911을 언급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2 weeks later. 자, 2주 후에 though. 자, 보통 이렇게 나오는 though는 그러나예요. 2주 후에 그런데 2주 후에 after reportage has decreased to earlier level. 자, 이전 수준으로 그렇죠? 이전 수준으로 이 보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once again only about 30% of participants placed it among their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70 years. 자, participants 참가자의 30%가 다시 이 사람들만이 그 911 911 사태를 지난 70년간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 뽑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방금 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뭐 또 14일이 지나서 9월 한 25일쯤 되면은 여기서 65%까지 증가했었던 911 언급률이 도로 30%로 주저앉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clearly 명백하게 the amount of news coverage, 이 뉴스 보도를 하는 이 양이 can make a big difference.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n the perceived significance of an issue among observers as they are exposed to the coverage. 자, 어떤 특정한 보도에 노출됨으로써 혹은 그렇게 보도에 노출됐을 때 이걸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슈가
perceived significance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인식된 중요성 이러면 좀 우리가 딱 와닿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요? 뉴스 보도의 양이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냐 하면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알아차리는데 이슈의 중요성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뉴스 보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 그렇죠? 자, 얘네들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그 해당 기사와 해당 내용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혹은 노출이 됐었을 때 이것을 보았던 시청자들 사이에서 그 해당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뉴스 보도의 양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 뉴스 보도가 증가하면 네 뭐예요? 관심도, 중요성 이런 모든 것들도 함께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perceived라는 단어 한 번씩 잘 봐두세요. 알았죠? 단어 자체가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잘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32번. Here is the unpleasant truth. 그렇죠? 뭐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답니다. We are biased. 우리는 모두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대요. Every human being, 우리 모두 다 is affected by unconscious biases. 무의식적 편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편견이라는 게 lead us, 우리를 끌고 간대요. To make incorrect assumption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incorrect assumption, 뭔가 올바르지 못한 추측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biased, 편견이라는 말이죠.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모두 다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무의식적 편견에 영향을 받고요. 이렇게 생긴 무의식적 편견이 우리가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추측을 하도록 이끌고 간다는 거죠. Everyone, 누구도 예외가 없대요. But 없네요. 미안해요. To a certain extent, 뭐 어느 정도까지는 bias is a necessary survival skill. 그렇죠? 편견이라는 건 원문에는다. 이게 어느 정도 필수적인 스킬이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보시면 원문 빈칸이 necessary survival skill인데 요 3번 문장을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미리 읽어본 바람에 여기가 앞에가 이렇게 but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툭 튀어나와 버렸어. 그래서 but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편견이 되게 필요해. If you are only human, 당신이 초창기 사람이라면, 즉 사람이 초기의 인류라면 벌써 Homo erectus, 아마 뭐 Homo erectus쯤 됐겠죠? Walking around the jungle, 정글을 뱅글뱅글 돌아다녔을 거고요. You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뭔가 동물이 다가오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See, 보다잖아요, 그죠? 보다인데 지각동사란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approach와 같은 동사 원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 그러니까 빨리 이제 뭔가가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걸 아니까 우리가 빨리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야. About whether the animal is safe or not. 자, 뭐뭐인지 어떤지 whether 여부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동물이 safe, 안전한 동물이냐 or not, 아닌 동물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추측을 해야 돼. Based solely on its appearance, 그 외형적인 모습에 solely, 온전히 based, 기인을 해갖고 우리가요 얘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The same is true of other humans.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true하더라 이 말이야. You make a split second decision.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About threats, 위협에 대해서.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야. 탈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해 순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돼요. 자, 그래서 this could be one route of our tendency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clothes. 이게 could be one route, 하나의 루트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는 루트로 자리 잡은 거야. 뭐 어떤 경향이냐면 to categorize, label others, 다른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그런 경향인 거죠.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clothes. 그들의 옷과 그들의 생김새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라벨, 이름을 붙이고 categorize, 범주화하는 우리의 경향의 뿌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3번서부터 나와 있는 쭉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편견이라는 게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편견이라는 게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편견이 없는 사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편견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그쵸? 되게 중요하고 편견이라는 것이 필요한 구간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구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목으로 적혀 있는 편견이라는 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정확하게 이 글의 주제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양에만 기초해서 그 동물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빨리 추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당 생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 거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고 내용 자체도 좀 재밌는 내용이었으니까 힘들지 않고 내용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3번 운전자와 협응해야 하는 바이크의 동승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in Dutch bicycle culture, 자, 네덜란드의 자전거 문화에서 it is common. 그럼 뭐가 흔하냐 하면 이 it이 가주어죠. 이 to가 진주어란 말이죠. 자, to have a passenger on the back seat. 자, 승객을 뒷좌석에 태우는 게 그쵸? 뒷좌석에 동승자를 앉히는 게 되게 흔하대요. So as to follow. 근데 이 so as to나 방금 전에 봤었던 in order to나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건데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그래서 라이더의 무브먼트, 운전자의 움직임을 그쵸? 따르기 위해서 the person on the back seat,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요 need to hold on tightly, 꽉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쵸?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뭘 잡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뭔가 그대로 이렇게 좀 꽉 잡을 필요가 있었죠. bicycles turn. 자, 뭔가 이렇게 자전거라는 건 이렇게 턴을 하는데 not only by steering but also by leaning. 자, 핸들을 steering, 핸들을 조작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but also by leaning, 이렇게 몸을 기울이면서도 자전거는 턴이 됩니다. Not just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와 같은 거죠. 해놓고 나면 병렬 구조가 보여요. by 병렬 구조가 보이죠? 네, 보이는 병렬 구조. 저 by를 빼먹고 쓰시면 안 되거나 혹은 한쪽은 steering, 한쪽은 뭐 투부정사를 쓰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라는 게 이 핸들 조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기울이는 걸로도 턴을 할 수 있으니까 the passenger need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라이더하고 같은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Passenger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냥 똑바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있는 이러한 패신저들은 would literally be a pain in the behind. 그렇죠? 자, 뒷좌석에 앉아 있는 pain이 돼버린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진저리가 나는 사람, 골칫덩어리,
literally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렇게 앞으로 뭐 이렇게 자전거를 옆으로 이렇게 뉘키거나 혹은 핸들 조작을 통해서 자전거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골칫덩어리죠. 자, on motorcycle, this is even more critical. 자전거뿐만 아니라 이 오토바이에 있어서도 정말로 critical 중요한 거랍니다. Their higher speed requires more leaning on turn. 자, 오토바이 경주하는 거 보시면 진짜 지면에 붙어갈 듯이 돌잖아요. 다시 말해, 이게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울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And lack of coordination can be disastrous.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력이 부족한 경우에 아주 재앙적인 상황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lack of coordin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lack of coordination의 이 coordination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뭘 협력하는 거겠어요? need to lean same way 이거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같은 방식, 라이더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좀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으면 완전히 재앙적이다, 끔찍하다. The passengers is true partner in the ride. 이게 자전거를 탈 때 이 동승자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인데 자, expected 얘네한테 어떤 게 기대를 돼야지냐면요. mirror riders every move. 자, 라이더가 하고 있는 every move 모든 무브를 mirror 똑같이 따라 해주도록 기대를 받는 그러한 파트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이건 뭐 이거저거 내용 할 게 딱히 없었네요. 문법으로 낼 만한 것들이라고야 expected 했죠? 아, mirror는 아니에요. 미안해요. expecting 안 됩니다. 내용상 expecting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lack of coordination. 어이구야. 자, 여기 지금 보시면 lack of coordin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협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재앙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쭉 보시면 passengers literally be a pain in the behind. 뒷좌석에 골칫거리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need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 여기서 is the same way라고 하는 요 말. 요 말 정도가 내용상 아주 중요한 말들이 되겠네요. 그럼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금방금방 파악하시고 읽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34번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자, we were often told.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be told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hear 듣다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자주 들어요. 뭘 자주 듣냐면 newborns. 그렇죠? 신생아랑 infant, 유아가 are comforted. 이게 편안해 한대요. by rocking. 이 흔들림에서 편안해 한답니다. 요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this motion, 이 모션이 is similar, 되게 비슷하대.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자, 자궁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경험했었던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야. 이 움직임이.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되게 더 편안한데요. 그리고 they must take comfort in this familiar feeling. 이러한 친숙한 느낌에서 take comfort, 뭔가 이렇게 위안을 삼고 뭔가 이걸 안락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 자주 들어봤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이거 보시면 that이 나오고 that이 나오죠? 그러니까 들은 내용이 두 개인 거야. 야, 신생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더 편안해 한다는 거 들어봤지? 그리고 신생아들이 이런 친숙한 느낌에서 뭔가 위안을 얻는다는 거 너 들어봤지? 그래서 지금 들어본 사실을 두 개 언급을 해놨어요. 자, this may be true. 이게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However, 그런데 내용상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to date, there are no convincing data.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확립해주는 데이터가 없었어. 그렇죠? 이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가 없었다고. 뭐냐?
that demonstrate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time that mother moves during pregnancy. 자, 이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 움직이는 거죠. 그거에 대한 amount of time이니까 움직이는 시간? 뭐 이거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의 움직임과 이 움직이는 시간 사이에 어떠한 significant relationship 뭔가 상당한 그러한 뭐 relationship 뭐 관련성 같은 것들이 증명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And her newborn's response to rocking.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rocking 흔들림에 대한 그렇죠? 신생아의 반응과 임신 기간 중에 엄마가 움직이는 이 시간의 총량 사이에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관계가 밝혀진 게 없어. between이라는 지금 현재 전치사가 사용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문장이 끊겨 있는데 여기 and가 있어서 the amount of time 요게 A and B 요만큼이 B인 거죠. 그렇죠?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Just as likely as the idea that newborns come to associate general rocking with being fed. 자, just like is the idea. 이 아이디어랑 좀 비슷한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newborns 신생아가요 come to associated 이게 뭔가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야. 뭐냐면 gentle rocking 찬찬히 흔들어 주는 걸 with being fed 밥 먹는 거 젖 먹는 것과 연결시키게 된다는 것도 네 뭐 그럴싸한 아이디어예요. Parents understand that rocking quietly newborn 막 태어난 아기를요, 그렇죠? 이 신생아를 그렇죠? 아주 찬찬히 흔들어주는 거, rocking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and they often provide gentle, repetitive movement during feeding. 밥 먹을 때, 이 젖 먹는 동안에 gentle 아주 부드럽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제공을 한다는 거. 이거 부모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하냐면 흔들어 주는 것이 그쵸? quiet newborn 신생아들을 quiet 좀 조용히 하게 만든다는 거. 다시 말해 여기서는 지금 달래준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너무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생아를 좀 적절히 잘 달래준다라는 거 부모들 이미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천천히 그쵸? 움직이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흔들거림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Since the appearance of food 음식의 등장은 is a primary reinforcer 자,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강화물이기 때문에 newborn may acquire a fondness for motion 뭐랄까요? 신생아가 may acquire new fondness for motion 움직임에 대한 선호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they have been conditioned 얘네들이요 conditioned 되니까 조건화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반복 학습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 컨디션들은 조건화됐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아 이게 반복 학습된 거구나. through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연관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뭔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내용이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요 이 위에 쪽에서는 야 아기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 그거 애기들이 왜 좋아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움직임과 비슷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 엄마의 움직임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문제는 그냥 이 엄마의 움직임하고 아기가 편안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에 연관관계를 못 찾겠더라 이거야. 연관성을 못 찾겠더라.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 게 이게 젖 먹을 때 살살 흔들어 주는 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젖 먹을 때 살살 흔들어 주는 거 얘기를 해보는 거야. 젖 먹을 때 흔들어 주면 아기가요 천천히 그렇죠? 달래주듯이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면 아기가 뭐랄까 좀 조용히 좀 해지고요 좀 달래진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밥 먹을 때마다 반복되어 온 거기 때문에 아기들이 이게 흔들어 준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뭔가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흔들려서 흔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살살 흔들어줘. 반복적으로 흔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걸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쪽에 처음에 엄마의 움직임,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움직임 때문에 아기들이 흔들리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쯤에 가서 연관관계를 못 찾겠어 라는 말이 나온 이후서부터 3번 질문서부터는 야 그게 아니라 이 밥 먹을 때 흔들어줘서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밥은 배제되고 흔들림만 남아서 흔들리기만 해도 좋아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와 유아가 rocking,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요, 엄마가 흔들어주는 엄마 뱃속의 움직임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거 틀린 말이야. 이렇게 딱 뭐 단정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연관관계를 못 찾았어. 그리고 지금 3, 4, 5번에서 말하고 있는 애들도 솔직히 연관관계는 없는데 그냥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또다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쪽에 1,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엄마 뱃속설은 틀리고 뒤쪽에 밥 먹을 때 흔들어줘서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냥 둘 다 이런 썰들이 있는데 어떤 썰이 맞는지 모르겠다. 대부분 그냥 이렇다 하더라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fondness of motion, 그렇죠? 특정한 움직임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associated learning, 연관학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appearance of food is reinforcement, 1차적인 강화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no convincing data. 아무런 연관관계를 못 찾겠더라. 확립할 만한 설득력 있는 대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 저런 내용들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34번까지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 반복 한번 해보시고, 내용 완전히 익히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